전남 지역 각급 학교도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해안선 정비 사업을 하면서 동의도 없이 개인 땅을 훼손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해경이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육지로 옮기는 바다 위의 앰뷸런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동행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태양광 단지 조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한 무상 스마트팜 샘플하우스가 들어서면서 영산강 간척지의 태양광 사업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전남 지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시세는 712만 원으로 지난 2019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올랐다고 집계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여수 842만 원, 순천 793만 원, 무안 763만 원 등 새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의 시세가 비교적 높았고 목포와 광양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남 지역 미분양 주택은 1,046채로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째 감소하는 등 지역 주택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호남 권역 예방접종센터인 조선대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으로 21개 의료기관의 종사자 4,7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의료진들은 소속된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오늘 조선대병원에서는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지역 각급 학교도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전체 학교의 85%가량이 전면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학교는 코로나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새내기 초등학생들이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나옵니다. 학교에서는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어린이들에게 손소독제를 뿌리고 체온을 측정한 뒤 교실로 들여보냅니다. 강당에서 치르던 집합 입학식은 사라지고 교실마다 설치된 TV 모니터를 통해서 비대면 입학식이 치러집니다. 오룡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허가합니다. 학생 수가 1,400여 명이 넘는 이 학교는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3, 4학년과 5, 6학년은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들은 계속 등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3, 4학년, 5, 6학년은 이틀씩 나오고 이틀씩은 비대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개학 첫날 전남 지역에서는 전체 학교의 85%인 719개 교에서 전면 등교 수업이 시행됐습니다. 유치원과 초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400명 이상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상인 학교는 등교와 원격 수업이 번갈아가며 이루어집니다. 금학년도에는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등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개학을 맞았지만 교육당국은 당분간 코로나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한 등교 수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9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선정 기업에게는 최대 500만 원, 청년에게는 1,500만 원이 4년에 걸쳐 지원됩니다. 바람과 파도로 인해 깎여나가는 해안선을 유지하기 위해 연안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앞다퉈 요구하는 사업인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내 땅은 사업에서 빼라는 민원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가에 땅을 갖고 있는 강삼원 씨. 지난해 말 우연히 산책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땅 주인도 모르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나무 등 수목이 베어나가고 땅 곳곳이 파헤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동의를 했으면 저도 찬성을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해 줄 수 있었어요. 무안군이 망운면에 1.6km 해안선을 따라 연안 정비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4월. 파도와 바람에 의해 유실되던 해안선을 큰 바위 등으로 덮어 추가 침식을 막는 공사입니다. 우선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무안군은 강 씨의 동의 없이 299제곱미터 100평 가까운 땅에서 무단으로 공사했습니다. 공사 설계에 앞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위성사진상 나무로 가려져 있던 강 씨의 땅을 공유수면으로 착각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른 지역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게 가려 있어서 현장에서 눈으로 봤을 때라든지 이제 저희가 좀 우판한 상황입니다. 뒤늦게 무안군은 강 씨에게 공사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강 씨는 원상 복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입장입니다. 아무 연락 없이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무시당한 기분입니다. 무안군 망운면 신월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등 260억 원. 무안군이 지레짐작해버린 공사 때문에 70% 가까이 진행한 연안정비 사업은 경우에 따라 설계 변경 등을 거쳐 원상 복구를 위해 추가 예산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5.18 단체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을 미얀마에 파견하는 외교적인 방안과 모금을 통한 물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대응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도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법 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의 섬 환자 이송이 하루 평균 2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상 치안뿐 아니라 의료 사각 지역의 도우미 역할을 맡고 있어 바다 위 앰뷸런스라고도 불리는 해경 활동 현장을 김한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서해 바다에 거센 물살을 헤치며 달립니다. 응급수술을 할 수 없는 섬마을에서 급성 췌장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은 모두 통제된 상황. 해경의 1000톤급 함정에서 다시 연안 경비정으로 릴레이 이송에 나선 지 6시간 만에 환자를 119에 인계했습니다. 속지는 가는데 해산물은 안 나오고 내가 계속 구역지나 밤이 되자 해경 대원들은 인근의 섬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에 나섰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과 해상 오염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 순찰은 하루 3차례. 응급 환자 이송은 예측이 불가능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응급 환자 대부분 60%가량이 이쪽 하조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조도 중심으로 순찰합니다. 섬마을 응급 환자의 대부분은 지병을 앓고 있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들. 여객선마저 끊기는 야간이나 궂은 날에는 속수무책이어서 바다 위의 앰뷸런스로 불리는 해경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거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층이 많아 해상 이송 수요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서해 지방 해경이 이송한 섬마을 주민은 모두 773명. 해경의 도움으로 하루 평균 2.1명의 주민들이 위급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농민회 광주 전남연맹과 진보당 전남도당이 지역 양극화 해소와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한 지역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포럼은 현행 지역 소멸 해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해결 방안 마련이 표류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지역 소멸이란 개념 대신 지역 양극화란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럼은 앞으로 인구와 소득, 연령, 지역 등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농업 공영화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남도로 떠나는 문학 여행을 주제로 정남진 장흥 문학기행과 고흥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가족문학관을 3월에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장흥에서는 천관산 문학공원과 이청준 생가, 한승원 문학산책로와 소등섬 등을 잇는 문학기행 코스가
고흥에서는 조정현, 조정래 부자와 조정래 아내 김초혜 시인의 자취를 한데 모은 가족 문학관이 추천됐습니다. 영암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지역민들의 반발 등으로 보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간척지 농민들을 위한 스마트팜 샘플하우스 오픈식까지 열리는 등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야운 기자입니다. 영암에 스마트팜 샘플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영산강 간척지 3-1 공구에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홍보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99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태양광 단지 조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으로 일거리를 잃게 되는 소작농이나 자경농에게 20년간 저희가 무상 제공할 방침입니다. 업체는 영산강 간척지 토지 소유주 가운데 20%와 임대 계약을 마쳤다는 입장. 영암군은 스마트팜 샘플하우스 건축과 관련돼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체 측과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 내용도 없고 그래서 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좀 해서 저희 군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자. 그런 상황으로 진행. 이런 가운데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업체들의 상반된 입장도 의문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주체 가운데 하나인 SK-E&S 측은 지난 11월 사업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였던 솔리스 E&D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SK-E&S 측은 보류 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 태양광 발전 사업 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지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달 28일 무안군 일로 영산강변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중 발견된 시신의 신원은 실종 상태였던 77살 여성 A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북구에 집을 나서 동구 광주 천변을 따라 걷는 모습이 폐쇄로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지문을 주변 지역 실종자들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파악했으며 치매 증상이 있던 A씨가 하천으로 실족해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여수시 둔덕동의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차도를 걷고 있던 81살 A씨를 치어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1톤 트럭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3개동이 타거나 그을렸고 축사 안에 있던 돼지 1,500마리가량이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돈사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명량대첩 전승지인 울돌목에 설치되는 960m 길이의 해상 케이블카가 공정률 52%를 보이며 오는 8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신안 소기점도, 소학도, 완도, 장구도 등 7개 작은 섬에서 장판 교체, 가전제품 수리 등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순천 A여고 교감이 교사들에게 사적 용무에 운전을 시키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만우절, 수협중앙회 창립일과 겹치는 데다 일손이 바쁜 시기에 제정돼 있는 수산인의 날을 매년 4월 1일에서 7월 7일로 바꾸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한평에서 마트 근무자가 코로나19로 확진된 것과 관련해 지역 내 확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확진된 50대 마트 근무자의 접촉자 59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배우자와 자녀, 또 이 남성이 들렀던 노인의 사무실 직원 2명 등 현재까지 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노인회 직원은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난달 19일부터 사업은 일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방역당국은 노인회 직원들이 먼저 감염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신고가 전남에서는 9건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상 반응을 보인 9명 가운데 8명이 발열, 1명은 알레르기 증상으로 가려움을 호소했으며 대부분 예방접종 뒤에 흔하게 나타나는 경증 사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접종을 마친 뒤에 10시간에서 15시간 뒤에 경미한 발열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지역 휘발유 값이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에 1,47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남 주유소들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474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17주 연속 뛰었습니다. 목포 지역 휘발유 값은 1,445원에서 1,565원 사이에 분포를 보였으며 전남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나주 봉환면의 봉황농협 주유소였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전남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오늘 2021학년도 개학식과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광양에 개교한 창의예술고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개교 기념식과 일기 입학식도 갖지 못해 오늘 입학식과 개학식을 갖고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목포 캠퍼스가 이달부터 한국폴리텍대학 전남 캠퍼스로 교명을 변경해 새롭게 출범합니다. 폴리텍대학 전남 캠퍼스는 1979년 목포 직업훈련원을 시작으로 목포 직업전문학교, 목포기능대학, 폴리텍대학 목포 캠퍼스로 발전해온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특수대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김원희 의원은 목포 등 9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재연장과 추경을 통한 지역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